오늘은 우리가 매일 밥 짓고 반찬 만드는 그 공간, 바로 주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에이, 주방이야 뭐 늘 있는 곳이지 하고 지나치셨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주방이란 곳이 단지 밥만 해먹는 곳이 아닙니다. 집안의 복, 즉 재물운과 건강운이 오르내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랍니다. 요즘 들어 이상하게 돈이 잘 안 모인다거나 몸이 여기저기 불편하신 분들, 집안에 자꾸 다툼이 생긴다거나 아이들 일이 꼬이기만 하신 분들께는 운명을 탓하기 전에 먼저 주방을 들여다보시길 권합니다. 왜냐고요? 주방은 불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불은 곧 생명력, 재물, 기운의 흐름을 상징하지요. 예부터 밥 짓는 불이 꺼지면 집안이 기운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 불이란 단지 밥솥이나 가스레인지의 불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힘의 불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주방에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어떻게 바꿔야 복이 들어오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입니다. 요즘은 예쁜 칼들을 눈에 띄게 진열해 두시기도 하죠. 하지만 풍수에서는 칼을 드러내 놓으면 날카로운 음기가 집안으로 퍼진다고 봅니다. 가족 간의 말다툼이 잦아지고 심하면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죠. 칼은 반드시 칼꽂이에 보관하시되 날이 보이지 않도록 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약입니다. 비타민이나 건강보조식품, 약봉지 등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건강운을 약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식탁은 복을 받는 자리인데 거기에 약이 보이면 몸이 아프다는 기운을 무의식 중에 심게 되지요. 아무리 자주 드시는 약이라도 찬장이나 서랍에 보관해 주세요. 세 번째는 깨진 그릇입니다. 조금 금간 그릇, 아깝다고 계속 쓰고 계신가요? 하지만 깨진 그릇은 기운이 새는 통로가 됩니다. 특히 밥그릇이나 국그릇 같은 주식기라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복도, 운도, 돈도 그릇의 틈을 타서 빠져나갑니다. 흰색이나 단정한 색감에 고급스럽고 온전한 그릇으로 바꾸어 보세요. 네 번째는 고장난 주방기기들입니다. 전자레인지, 오래된 밥솥, 탄자국 가득한 가스레인지, 이런 것들은 불의 기운을 더럽히고 그에 따라 재물의 흐름도 막히게 됩니다. 기기는 가능하면 정리하거나 교체하시고 가스레인지는 자주 닦아주세요. 불은 언제나 반짝반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쓰레기통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든 일반 쓰레기든 가능하다면 주방 바깥에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에 두셔야 한다면 반드시 뚜껑이 있는 걸로 준비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복을 부르는 주방 아이템 몇 가지, 그 의미와 활용법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운을 품고 조율하는 집안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장에 어떤 기운을 심어주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꿀입니다. 꿀은 단순히 달콤한 먹거리 그 이상이에요. 그 윤기 흐르는 황금빛은 풍수에서 양기를 불러오는 상징입니다. 양기는 따뜻한 햇살 같은 기운으로 집안에 부드럽고 복된 흐름을 만들어주지요. 작은 도자기 항아리에 진짜 꿀을 담아 햇살이 잘 드는 남향 창가 근처에 놓아보세요. 매일 그 꿀이 햇빛을 머금고 있으면 그 자체로 집안의 빛과 단맛이 돌기 시작합니다. 당장 돈벼락 맞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지고 삶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운이란 그런 방식으로 들어오거든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는 쌀입니다. 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선 쌀을 밥의 씨앗, 곧 복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늘 쌀이 가득하면 마음까지 든든했죠. 풍수적으로도 쌀은 생명력과 풍요를 뜻합니다. 이 쌀을 어디에 보관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황토 항아리에 담아서 눈에 띄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황토는 흙의 기운을 품고 있어 쌀의 생명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그 쌀이 쌓여있는 것만 봐도 마음이 포근해지지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복이 깃든 기운입니다. 세 번째는 식탁입니다. 식탁은 가족이 모여 앉는 가장 따뜻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집안의 기운도 달라질 수 있어요. 식탁은
벽에서 살짝 띄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운이 식탁 아래를 원활히 흐르면서 그 공간에 사람도, 복도, 말도 잘 돌게 됩니다. 소재도 중요하지요. 유리나 대리석 식탁은 예쁘지만 너무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나무 식탁, 특히 원목처럼 따뜻한 기운이 도는 재질이 좋습니다. 음식은 더 맛있어지고 대화는 부드러워지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식탁. 그것이 바로 복의 식탁입니다. 네 번째는 식물입니다. 주방에 초록빛 식물 하나, 정말 이 작은 것이 큰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나란히 붙어 있다면 그 사이는 물과 불의 기운이 충돌하는 자리입니다. 이 두 에너지가 부딪히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필요한 지출이나 말다툼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때 초록 식물이 목의 기운으로 중간을 중재해줍니다. 불은 목을 키우고 목은 물의 기운을 흡수하여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작은 허브, 스킨답서스, 필레아 같은 식물도 충분합니다. 빛이 부족하다면 조명식물도 괜찮아요. 단 너무 시든 식물은 오히려 기운을 흐트리니 건강한 초록잎으로 골라주세요. 다섯 번째는 거울입니다. 사실은 주의할 아이템입니다. 요즘 인테리어로 주방에 거울 두시는 분들 많지요? 하지만 주방은 불의 공간이고 그 불이 거울에 비치면 기운이 지나치게 증폭됩니다. 특히 가스레인지가 비칠 경우엔 집안 분위기가 들뜨거나 지출이 늘고 부부간 감정 기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거울은 과감히 치우시고 대신 은은한 조명이나 따뜻한 빛을 주는 패브릭 포스터, 우드 소품을 두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행주, 수세미, 걸레 같은 물건들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이런 물건들은 음식물 찌꺼기, 습기, 기름기 등 탁한 기운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아이템입니다. 늘 축축하게 젖어 있거나 쉰내가 나는 행주를 그대로 사용하신다면 주방의 복이 천천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한두 달에 한 번 교체해 주시고 자주 삶아서 햇볕에 말리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세미도 때가 타면 미련 없이 교체해 주세요. 청결은 곧 복의 통로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바람입니다. 주방에 창문이 없거나 열지 않으신다면 그 안의 기운은 순환 없이 고이게 됩니다. 하루에 딱 5분이라도 좋습니다. 환기를 통해 바람을 들여보내주세요. 그것이 바로 복이 드나드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주방의 바람은 단순히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기운의 길, 운명의 순환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처럼 주방은 작지만 위대한 공간입니다. 그 안에 놓인 작고 평범한 물건들이 우리가 몰랐던 삶의 기운, 복의 순환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공간에 정성을 담아보세요. 그것이 쌓이면 언젠가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리네. 결국 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밥 짓고 국 끓이는 그 공간, 바로 이 주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칼은 꼬지에 숨기고 약은 서랍 속에 넣고 깨진 그릇은 미련 없이 보내고 불은 반짝이게 닦아보세요. 그렇게 마음을 담아 정리하다 보면 어느 날 기운 좋은 소식이 슬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근심은 나눌수록 작아집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기운이라도 되었다면 주변에도 그 복 나눠주시고 제게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복잡합니다. 그래도 편안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구독자님의 하루에도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복세 편안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